안녕하세요. 하남 시청약 씩씩한 약사입니다. 오늘은 두통, 편두통에 대해 동양의학적 시선에서 바라본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두통과 편두통에는 TV 광고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진통제를 먹으면 낫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그게 좀 생각할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통, 편두통으로 종합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거쳐도 뇌에 특별한 질환이 발견되지 않는 대부분의 두통, 편두통 환자들은 결국 진통제 성분만 처방되기도 하고 또 신경성 두통이라는 진단명이 내려져요. 그래서 실제 약을 먹고 치료에 성공한 분은 본 적이 없어요. 그럼 동양의학적 치료법은 효과가 있는가예요? 네, 물론 있습니다. 저조차도 간단한 한방 가립과 환제만으로도 수년에서 수십 년을 고생하신 두통, 편두통 환자분들을 치료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나 주위 분들이 두통에 구하기도 쉽고 복용하기도 간편하다고 진통제 드시다가 더 위험한 상황에 가지 않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은 조금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두통은 원인에 따라 6가지로 분류되는데요. 열두통, 기허두통, 냉두통, 혈허두통, 기혈허두통, 담두통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6가지 정도의 분류 중에서 80 내지 90% 정도가 열두통에 해당되는데요. 그래서 열두통에 대해서만 이번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두통은 통증의 세기가 약하고 머리가 맑지 못한 정도의 두통이어서 지속적으로 진통제를 찾지도 않아요. 기회가 되면 다른 두통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그래도 담두통은 체했을 때 두통이 오는 경우가 대표적인 것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체했을 때 머리가 많이 아프신 분들 있거든요. 그럼 열두통은 말 그대로 머리가 뜨거워져서 오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두통이라고 하는 게 거의 열두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밖에서, 즉 이마에서 재는 온도가 올라간 건 아니고 또 머리 내부가 뜨거워졌다는 의미인데요. 실제로 이제 이마 온도나 귀에서 재는 온도가 같이 올라간 경우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반드시 체온이 같이 올라간 건 아니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두통 종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열두통은 어떻게 나타나는가입니다. 첫 번째로 통증이 심하다, 또 깨질 듯이 아프다, 또 터질 듯이 아프다, 네 번째 뚜껑을 열리는 줄 알았다, 머리 밑이 아프다, 골 때린다, 골치 아프다, 찌르듯이 아프다, 망치로 때린다, 한쪽 머리가 시리다, 또 머리가 뜨겁다, 머리에 쥐가 난다, 뒷목이 뻐근하고 어깨가 무겁다, 어깨가 뭉쳤다, 목이 잘 안 돌아간다, 좌우 상하로 목이 잘 안 움직인다. 이렇게 마지막에 말씀드린 증상은 좀 의아하시겠지만 사실 열두통은 목의 증상과 같이 오는데요. 머리가 아까 계속 처음부터 말씀드린 통증이 심하다서부터 머리에 쥐가 난다, 이런 증상 중에 하나가 나타나게 되면 잘 살펴보면 목이나 어깨에 증상이 있는데 두통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다른 것은 살펴보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진짜 열두통을 나타내는 말이 많은데요. 이런 열두통의 원인이 무엇인가입니다. 짐작하시듯이 열두통의 원인은 첫 번째가 스트레스성 두통, 즉
그 스트레스성 두통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요. 스트레스가 오장육부를 뜨겁게 해서 그 열이 머리도 뜨겁게 한 것이고, 오장육부가 뜨거워지면 각각의 장부도 뜨겁기도 하지만 열의 이제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다 보니 머리를 뜨겁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더위로 인한 두통이 있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체열에다가 더위로 인한 열이 합쳐져서 장부도 더 뜨거워지고 머리도 또 직접적으로 뜨거워져서 이런 경우는 감기로 인한 두통보다도 더 심한 경우가 많아요. 세 번째, 그 녹용, 인삼, 산삼, 뭐 꿀, 오땅, 노니, 술 등을 자주 드시게 되면 장부가 뜨거워져서 두통이 또 발생하게 됩니다. 네 번째, 감기로 인한 두통도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추위로 열이 못 나간 장부 열이 위로 올라가서 머리를 뜨겁게 하는 것인데요. 감기 걸렸을 때 열이나 몸살, 콧물, 기침도 나타나지만 머리가 많이 아프다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 번째, 해열 진통제 그 복용으로 오히려 두통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해열 진통 소염제가 장부를 뜨겁게 해서 오는 것인데요. 이와 관련한 이제 기사도 가끔 나오기도 하지만 약국에서도 다른 통증으로 이제 진통제를 먹다가 머리가 아파져서 이제 진통제도 못 먹는다는 분을 자주 접해요. 다섯 번째, 과로도 진액 부족을 유발해 장부가 뜨거워져서 두통이 발생합니다. 두통이 잠깐 있어서 진통제 한두 번 먹고 나은 경험들은 많이들 있으실 건데요. 그런데 해열진통 소염제의 부작용에 혈압이 높거나 출혈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복용하지 말도록 써 있어요. 그런데 두통의 많은 원인이 스트레스인데 그럴 때 혈압도 같이 올라가게 되고 뇌 출혈이 그 발생할 위험성이, 즉 중풍의 위험성이 높아지게 되는데 이때 그 진통제를 먹게 되면 더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더 위험한 상황에 빠진다는 얘기예요. 스트레스 정도에 따라 그 뇌 압도 비례해서 올라가게 되는데 스트레스가 늘 있는 분들이 두통이 생기면 진통제를 자주 드시게 될 수밖에 없는데 중풍이 생기지는 않지만 갈수록 진통제의 양이 점점 더 늘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는 타이레놀도 안 들어서 다른 거 먹어야 해요 라든가 또 일반 진통제는 안 들어서 병원에서 센 마약류가 들어간 진통제를 처방받아야만 겨우 두통이 진정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이런 경우 해열 진통제의 부작용으로 빈혈이나 현기증, 또 피로감, 불면, 가슴 두근거림 등 이렇게 많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 편두통은 아직 그 말씀 안 드렸는데 그 편두통은 머리의 어느 한 부분만 아픈 것인데요. 앞이 아플 수도 있고 옆이 아플 수도 있고 뒤가 아플 수도 있는데 이것은 뇌가 아주 뜨거워져서 오히려 기혈이 머리의 한쪽 부분으로는 아예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 부분이 더 아프게 되는데 그 약국 현장에서도 편두통 환자분들은 구입 가능한 진통제는 반응도 안 하고 그 편두통에 쓰는 전문약을 처방받아 복용해야만 겨우 듣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 그 편두통은 두통 환자보다 뇌졸중의 위험이 2배라고 조사되어 있어요. 그러니 편두통 환자가 진통제를 장복하게 되면 더욱 중풍의 위험에 노출되게 되는 거죠. 실제 그 중풍이 오신 분들 중에 평소에 두통으로 진통제를 많이 드셨거나 또 중풍이 그 나타나기 전에 두통을 심하게 겪으신 분들이 아주 많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두통의 원인은 그 스트레스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요. 감기나 더위로 인한 두통, 또 녹용, 인삼, 꿀 같은 뜨거운 성질의 약물이나 음식을 그 장복해서 오는 두통, 또 해열제 복용으로 오는 두통, 또 가로로 인한 두통이 이제 그 원인인데요. 두통은 뇌가 뜨거워진 것이라 뇌출혈의 위험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그 해열진통 소염제는
뇌출혈의 위험성을 높이니 복용하시면 안 됩니다. 머리는 쉽게 뜨거워지지 않아요. 또 한 번 또 뜨거워지면 잘 안 식는답니다. 그래서 쉽게 비유하면 뜨거워진 두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두부가 금방 안 데워지고 또 쉽게 식지 않잖아요. 그래서 안압과, 즉 눈의 압력하고 뇌압은 비례하기 때문에 눈이 빠질 듯하다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아주 주의하셔야 하고 진통제로 해결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두통 환자는 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 치료도 천천히 될 수밖에 없기도 하고, 내가 또 쉽게 안 식으니까 조급한 마음을 좀 내려놓고 천천히 뇌를 식힌다는 생각으로 치료도 하시고 운동도 하고 마음가짐 등의 그 노력을 꾸준히 하셔야 하겠습니다. 스트레스를 낮출 수 없으면 좀 숨도 차고 땀도 날 정도의 운동으로 그 스트레스도 낮추고 장부의 열도 내리시고, 좀 더 효과를 빠르게 하고 싶으면 약을 같이 써주셔도 좋습니다. 오장육부열과 이제 뇌열을 내리는 약을 말하는 거죠.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